자,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이슈 픽업 시간에서는 알고리즘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 남은 한 주, 그리고 다음 주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내다봐야 되는지 또 알고리즘 분석을 또 새롭게 오늘에 맞춰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요, 지수, 주요 업종, 그리고 미국 ETF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로보피아 투자자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김윤보 과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알고리즘에서 포착이 됐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코스피 고점 부근을 2,555포인트. 단기 목표가다. 요거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수치였어요. 어느 정도 그 근접한 구간까지 올라갔고 요 며칠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뭐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거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이제 시장 상황을 진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보여드릴 화면은 이제 코스피의 이제 일간 차트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일단 봐주시면은 지난주에 이제 방송을 출연을 했을 때 제가 단기 목표가로 앵커님 말씀드리신 바와 같이 2,555포인트를 네. 도달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은 이제 오른쪽 화면 오른쪽에 이제 박스 화면과 같이 2060 골드가 발생한 이후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선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목표가에 근접한 상황인데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이 조금 필요한 상황으로 알고리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계속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렇죠. 저도 항상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알고리즘이 제시한 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설명을 이제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우선은 이제 화면을 다시 봐주시면은 보이시는 화면에 적색선, 가로선이 보이실 텐데요. 적색선, 가로선. 그게 네. 일간의 수평 추세선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 영역이 이제 그 숫자로 보이시는 바와 같이 2,546포인트에서 코스피 2,555포인트 사이 근방에 해당하는 지점인데요. 이 시장 상황을 이제 6월 당시 하락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박스가 두 개 보이실 텐데 파란색 네. 박스 두 개 중에 좌측 항목을 보시면은 이 코스피 지수가 요 가로 추세선에 잠깐 지지를 해서 반등이 약하게 나왔습니다만 그 다음 중앙에 있는 파란색 두 번째 박스를 보시면은 그 날이 이제 6월 13일이었는데요. 그때 개파락을 하면서 계속 하락을 했었고요. 지금 오늘 시점에 회복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47일이나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하락까지는 7월 4일 바닥 확인까지 16일 동안 하락을 했고요. 그게 31일 만에 좋아요. 회복을 일단 했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네. 현재 구간이 2,550선 부근까지는 일단 올랐어요. 올랐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는 상황. 우리가 앞으로를 내다보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또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점검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 네. 번은 어떤 거를 볼까요? 네. 우선 일간 차트를 계속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목표가가 2,555포인트를 제시하는데 그 목표가랑 이제 요 빨간색 선, 일병의 수평 추세선 이게 네네. 이제 저항대에도 해당이 되는데 저항대 맞닿아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항대 어느 정도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뚫어주기 위해서는 추가 상승 에너지, 즉 파동이 일간 시계열에서는 필요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항대에 근접하게 되면은 주간이나 월간은 장기 시계를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다음 화면을 통해서 주간 시계를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은 주간 차트인데요. 지금 이제 파란색 박스 두 개가 또 보이실 텐데 첫 번째는 1월 1주차 그리고 두 번째는 6월 2주차 두 차례에 걸쳐서 주간 5위평과 20위평의 골드를 트라이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5일과 21선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이 세 번째 트라이에 해당이 되는데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봤을 때 일간에서도 저항이 형성이 되고 지금 주간에서도 저항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뚫어주는 힘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태예요. 이게 중요한 지금 구간에 와 있는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은 2022년 동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지금 도래했다고 그 정도로 중요하게 보이는 말씀드릴 거군요. 수가 있겠고요. 네. 이 저항대를 돌파하느냐 마냐에 따라서 하반기에 시장의 큰 흐름이 네. 보여질 것으로 이제 알고리즘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차트상에서 5일선은 검정색이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빨간 선을 돌파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네, 그래서 그런 지금 딱 상황인 이렇게 거고요. 둘이 만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거를 뚫어주느냐 마냐가 앞으로 시장 방향성을 좋아요. 보여줄 것입니다. 네, 뭐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떻다라고 예측하기가 좀 무리가 있겠네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쵸? 한동안 분위기 좋았다가 조금 며칠 좀 쉬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5일선이 21선 이평선을 강하게 뚫어졌는지 여부가 올 한 해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는 그런 알고리즘 분석 저희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대 강도 분석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게 또 한 주 사이에 또 어떻게 변했을까도 궁금해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국내 네. 시장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 색깔 이제 국내와 미국에 대해서 분석도 같이 해드릴까 해요.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게 코스피와 S&P 500 지수의 아. 스프레드 분석 결과인데 네. 또 해석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림이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코스피 대비 미국 S&P 500이 더 강세인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빨간 박스를 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6월쯤부터 해서 우하향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걸 보일 수가 있을 텐데요. 요거의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6월 당시에 실제 코스피를 매도하고 S&P 500 ETF를 사셨다면 10%의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환율까지 고려했으면 13%까지 수익까지 달러가 강했으니까요. 얻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국내 대비해서 미국 시장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의 투자 비중을 높여주시는 게 좋을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구간에서도 그런 미국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가 이제 점쳐지고 있는 알고리즘 매매 분석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업종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지난주부터 이제 업종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해주시면서 도움이 된다라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오늘도 한번 자세히 봐주십시오.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우선은 화면을 통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세부 업종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건강관리 업종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지난주에 처음 설명을 드렸다 보니까 이제 연이어 설명드리니까 이제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은 박스가 초록 박스 3개가 있는데요. 좌측 상단에 의약품, 그리고 하단에 그리고 그 우측에 코스피 음식료, 그리고 하단에 코스닥 의료 정밀기기를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새로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코스피 화학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업종들은 아직까지도 일간 기준 차트 색상이 노란색, 즉 시그널 네, 긍정적이기 네. 때문에 아직도 흥미롭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 화면을 통해서 새로 설명드리는 화학 업종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 차트 해석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주 빙고 게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좌측 상단부터 연간 아래 분기 그리고 중앙 위에 월간 그 아래 주 그리고 우측 상단에 1 그리고 그 아래 30분 6개 시계열 박스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박스에 노란색이 많을수록 시그널이 좋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장기 시계열 3총사가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연간, 아래 분기, 중앙 위쪽에 월간이 있는데 이 세 개가 최소 흰색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노란색이면 더 좋고요. 네. 그 상태에서 단기 시계열에 해당하는 일간과 주간이 노란색, 흰색, 노란색이면 아주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화학 업종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요. 빨간색 박스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간 그리고 분기가 모두 노란색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심지어 연과 분기, 장기 시계열이 차트 색상이 노란색 같다, 흰색 같다, 노란색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이게 좋은 시그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에너지의 값이 장기 시간 에너지 값이 큰 상태이고요. 일간 우측 상단 박스를 보시면은 노란색인 상태에서 지수가 올라오는 상태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 지분율을 이제 그 주황색 그래프가 외국인 지분율 차트 흐름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일간 기준으로 화학 업종의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도 외국인 지분율은 수평으로 유지가 된 걸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외국인 지분율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업종에 대해서 업종 내 종목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제일 궁금한 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저 화면 오른쪽 상단에 블러로 처리된 저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그 규정상 종목을 보여드리기 어려운 상태이지만 실제 알고리즘 활용하시면 이 종목을 모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화학의 경우에는 전기 수소차 소재 그리고 기존 석유화학 제품 소재 같이 그 안에도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느 게 더 좋은지는 화면 우측을 보시면 실시간으로 알고리즘이 네. 종목들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해주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화학 섹터에 우리가 지금 순수 화학만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2차 전지, 소재, 뭐 수소차 관련한 종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화학 섹터 분명 강하지.
좋네, 앞으로도 좋을 거야 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고 알고리즘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종목들을 알고리즘을 통한다면 그냥 단번에 이게 순위별로 쭈르륵 나열이 된다는 거죠? 네, 지금 회사 알고리즘이 그 국내 전 종목 초 단위로 계산을 해서 보여드린 그런 화면 결과물들을 네, 제공을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계열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부터 30분간 6개 시계열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2,500개가 넘는 국내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투자자분들에게 결과값은 5분 단위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제 기능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제 기계가 알아서 촤라라 단 0.01초 만에 이렇게 분석 결과를 내놓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세상인 것 같아요. 다른 업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전자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분들 업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빙고가 나올까요? 네, 한번 화면을 통해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는 종목을 새로 언급드렸던 게 초록색 박스에 있는 오락문화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린 게 반도체 귀환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새로운 업종들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관점에서 이 알고리즘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다면 이 리스크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반도체 업종을 통해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다음 화면 넘겨보시면은 IT 부품 업종인데요. 그 보시면은 앵커님도 보시겠지만 이렇게 6개가 전부 노란색, 즉 빙고가 나온 경우는 거의 처음 보셨을 거예요. 세 가지 왼쪽에 연간, 분기 그리고 월간까지만 요 세 개만 노란불이 들어오면 빙고라고 했잖아요. 아, 이건 완벽한 그런데 거의 이거는 퍼펙트 빙고입니다. 모든 것이 다 노란불 들어온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제 항상 장기 시계열 3총사, 연, 분기, 월이 노란색인 상태에서 네. 다른 시계열까지 돌아오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더 좋은 시그널을 항상 말씀드린 게 노란색, 흰색, 노란색입니다. 아, 네, 핑퐁핑퐁 나오는 게 또 이 중요하군요. 핑퐁핑퐁이 심지어 일간, 주간, 30분 단기 시계에서 모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와, 이건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네요. 제시들을 시그널로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시그널들이 네. 전부 모여 있는 상태인데 여긴 종목 정말 궁금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우측에 네. 있는 세부 종목들을 특히 유념해서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수, 즉 업종이 이렇게 좋다면 종목에서는 더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빠르게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다음으로는 IT 부품 업종 한번, 다음에는 일반 전기전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반 전기전자. 네, 일반 전기전자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거의 와. 6개 중에 5개가 네. 예, 빨간색 박스가 보이실 텐데요. 모두 노란색인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주간의 경우에는 노란색, 흰색, 노란색 이렇게 전환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반도체 업종을 반도체. 한번 살펴보실 텐데 그 반도체 업종의 경우에는 지금 주간과 네. 일간, 즉 파란색 박스들이 보이실 텐데 이게 이제 파란색으로 돌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장기 시계열 측면에서 보면은 연간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고 네. 이제 월간과 분기에서는 흰색이지만 이제 단기 시계열 측면에서는 이렇게 박스 안에 파란색이 보이실 텐데요. 네. 이렇게 주간 또는 일간에서 파란색이 보이고 특히 지금 노란색, 흰색, 노란색은 좋은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파란색, 흰색, 파란색은 반대로 안 좋은, 즉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시그널이에요. 그 흰색, 파란색, 흰색은 저 일간 차트에서 보이는 요런 네, 그렇습니다. 우측 계열 말하는 상단인데 건가요? 지금은 흰색, 파란색, 흰색으로 보이시는데 네, 네. 이게 파란색으로 돌아서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를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 시그널이 잡히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드릴 때 긍정적인 시그널 강도가 예를 들면 100이라면은 특히 파란색 시그널이 잡혔을 때 특히 파란색, 흰색, 파란색일 때는 그 시그널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알고리즘은 리스크 관리에 더 중점을 뒀기 때문에 파란색 시그널을 떴다면은 노란색을 봤을 때 이거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네. 반대로 파란색이 떴을 때는 이거 리스크를 훨씬 많이 관리해야겠다 이렇게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단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말씀드리는 그 공식만을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큰 그림도 봤다가 좁은 그림도 봤다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장기 시계열이 노란색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표시하는 듯 보이지만 단기 시계열이 다소 부정적인 그런 신호들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아직까지는 다소 좀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섹터다라는 거. 분명히 이쪽에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계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또 이게 주춤한다라는 것은 또 시장이 못 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섹터 열어볼까요? 네, 다음에는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어찌 보면 넘버 원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네. 기간산업 업종에 기간산업.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기간산업 같은 경우에는 박스가 대부분 영역에 박스가 있는 걸 보일 수 있으실 텐데요. 아까 그러네요. 하나의 세부 업종에 대해서 6개가 다 참한 빙고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거의 이제 업종 빙고라고 보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업종 빙고가 나타난다는 거는 이 업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면 시장이 이제 핫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관심을 특히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빙고가 뜨게 된 경우에는 업종 전체를 계속 스캔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 업종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업종 중에서 AS 성격으로 네. 한 번 더 재검토를 해드리는 업종 몇 개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신규로 기계장비 업종에 대해서 코스닥 기계장비 업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코스닥 금속 업종 금속.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중앙에 빨간색 박스 2개를 보시면은 월간과 주간에서 지금 긍정적 시그널이 잡히는데 지난주에도 우측 상단에 일간 항목 보시면은 빨간색 박스 보시면 노란색으로 긍정적 시그널이 잡혔었는데 네. 더 위에서 보셔야 될 게 지금 빨간색 선으로 그어진 게 일간 고점이에요. 이 네. 고점을 상단으로 뚫으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시그널이 모든 좋은 상태에서 파동으로 이렇게 고점을 뚫으려는 시그널의 움직임이 보이게 된다면은 이 업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런 이제 시그널이 잡혔을 때는 종목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률의 종목들이 간혹 등장을 합니다. 그래요. 연간 분기에서 아직 뭐 의미 있는 노란색 신호가 나오질 않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군요. 물론 이제 모든 장기 시기열 삼총사가 노란색이면은 네.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이제 삼총사 중 하나인 월간에서는 일단 노란색이 잡히고 있고 다른 시기에서는 파란색이 아닌 최소한 흰색이라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 금속 관련한 섹터 안에 상상 이상의 수익률이 발생할 종목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도 또 이제 종목이 또 궁금해지면 추리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금속 받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다음은 이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비금속 비금속 업종인데요. 네. 그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거는 건설과 비금속이 같이 가게 되면은 이건 건설 이제 호황에 대한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비금속에서도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금속 업종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측 상단 일간 항목을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고점 부분에서 네. 노란색 긍정적 시그널 잡힌 채로 이 상단을 뚫으려는 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금속 업종의 경우에는 장기 시계열 쪽이 흰색이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비금속 쪽은 장기 시계열 삼총사가 모두 좋네요. 노란색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고점을 뚫는 시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향상을 초월하는 수익률 종목에 나타날 네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금속, 비금속 지난주에 우리가 챙겨봤었던 내용들, 업데이트된 사항들을 한번 본 거고요. 또 이제 기간산업 가운데서 새롭게 보는 쪽이 아까 기계장비라고 예, 하셨나요? 네, 코스닥 볼게요. 기계장비 업종이었고요. 화면을 통해서 이제 분석 화면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연간에서는 노란색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최소 요건에 해당하는 월과 분기에서도 흰색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간에서는 노란색이 들어온 상태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의 602평과 202평, 빨간색이 골든 크로스가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봐주시면 일간 항목 우측 상단을 보시면은 그 지수가 조정을 받았는데도 외국인 지분율이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 외국인 지분율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로 시그널 잡히는 거에는 우측 상단을 통해서 더 나은 시그널이 잡히는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종의 입도 선매 측면에서 미리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워낙 서학개미 분들의 또 관심도가 큰 상황이라 또 미국에 대한 어떤 알고리즘 분석도 궁금해져요. 일단 뭐 미국의 전 종목 또한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도 네. 체크를 하고 있고요. 거래소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하이, 선전, 홍콩, 뉴욕 거래소, 아멕스, 나스닥 이렇게 주요 거래소와 정식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여기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미국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분류를 하는 기준을 설명드리는 건데요. 네. 좌측 화면의 경우에는 좌측의 경우에는 거래소, ETF, 리츠 그리고 그 좌측 화면 중에서 우측 칼럼을 보시면은 주요 인덱스와 국가별 종목 구분이 돼 있고요. 이러한 종목들을 아래에 이제 긱스 산업 분류, 글로벌 산업 분류로 정렬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측 상단, 이제 우측 칼럼에 위에 있는 S&P 500을 클릭하시고 그 안에 있는 종목별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국내 이런 식으로 미국 전 종목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공한 것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 회사 알고리즘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미국에 우리가 투자할 만한 ETF를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살펴봤었던 화면 오른쪽에 보면은 ETF라고 뭐 쓰여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클릭해서 우리가 뭐 원하는 답변을 얻어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화면이 나타날 텐데요. 우측 항목 봐주시면 미국에는 4,000개가 넘는 ETF가 있는데 거래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투자하기가 힘든 ETF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알고리즘을 통해 이런 것들 다 분류를 해서 총 196개의 종목들로 ETF를 분류를 했는데요. 이 ETF를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군과 어떤 섹터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원래 이제 이런 분류하는 기준 자체를 해서 분류하는 게 블랙박스인데 시청자들의 이제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에는 공개하게 됐고요. 알고리즘 들어가셔서 이 종목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뭐 금도 있고 원유도 있고 심지어 이제 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주시면 투자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큰 틀에 대한 어떤 분석도 중요한데 콕 집어주는 것을 우리 시청자님들은 좋아하십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ETF를 투자를 하는데 뭘 투자를 해야 되나 일단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거든요. 좀 콕 좀 집어줄 수 있을까요? 네, 그 지난주에는 달러 인덱스 ETF였던 맞아요. UUP 네, 그리고 네. 태양광 ETF였던 TAN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지난주 이후의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좋아요. 네. 어떻게 UUP 올랐었나요? 네, UUP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5% 이상 좀 상승을 했고요. 좋아요. TAN의 네. 경우에는 지금 단기 조정을 겪고는 있는데 두 ETF 모두 시그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란색, 긍정적으로 여전히 형성되고 있어서 네네.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새로 소개해드릴 ETF는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 ETF인 DXJ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앵커님도 생소하실 텐데 생각도 못했던 ETF 상품이 나온 거예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네. 고대 유물을 꺼내서 보시는 듯한 생각이 드실 텐데 사실 일본에 대한 관심은 이제 국내 투자자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였는데 지금 실제로 알고리즘 화면을 보시면은 월, 주, 일, 심지어 30분까지 모두 노란색 시그널 잡혀 있는 걸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일간 기준으로는 신고점을 탈환하려고 트라이를 하는 중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강세에 대척점에 있는 게 이제 엔화 약세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이 엔화 약세를 바탕으로 일본 증시는 지금 오히려 유례없는 호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알고리즘은 엔화 약세가 더 이어질 거다라고 일단은 전제를 달고 있는 것이겠네요. 물론 이제 엔화 약세와 그런 일본 지수가 항상 동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단은 알고리즘 상으로는 조금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일본 지수에 대해서만큼은 강한 시그널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엔화 같은 경우에는 그 변동성이 상당히 큰 통화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엔화 자산을 사게 되면은 환율로 인해서 로스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를 해야 되는구나. DXJ 같은 경우는 자체 네. 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해지된 ETF인 DXJ를 제시를 드리고요. DXJ. 다음은 인프라 테마 ETF에 해당하는 AMLP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화면이 나타나게 된다면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나왔으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AMLP 같은 경우는 인프라, 즉 어느 인프라냐면 광물이나 천연가스, 원유 같은 원자재를 개발하고 운송하는
그런 관련된 인프라에 투자하는 ETF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로 구성된 ETF입니다. 차트를 이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월에서는 일단 이제 흰색인데 네. 주, 일, 30분 모두 노란색인 걸 볼 수가 있고 특히 주와 일에서는 제일 좋은 시그널 중 하나 노란색, 흰색, 노란색이 잡혀 있습니다. 네. 일단 관심을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앞서 설명드렸던 DXJ와 같이 AMLP도 어떤 선물이 아니라 실제 종목들로 구성된 ETF이기 때문에 세부 종목들을 알고리즘 통해 보시면은 더 좋은 시그널을 가진 종목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종목들에도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 가운데 오늘은 일본 지수를 추종하는 ETF 하나 그리고 인프라 테마 관련한 ETF 하나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추적 관찰해 보시죠. 로보피아 투자자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김윤보 과장과 함께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